아, 근데 감독님 이렇게 한국말이 제가 예전에도 뵀었는데 한국말이 엄청 많이 느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극보 만들기 전에 파친코 애플 TV에 파친코 작업 디렉터 됐을 때 한국의 배우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좀 연습이 잘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또 연습된 상태로 오늘 30회가 만드는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셔서 저희는 또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저희 같이 한번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보가 일본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록이 일본 영화가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박스오피스 결과로 알고 있고 1위 탈환도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요즘? 일이 되면 기쁘지. 그런데 이제 전망명? 이 영화가 그렇게 TV 드라마 영화도 아니고 만화부터 시작한 영화도 아닌데 전통적인 문화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일본 관객들이 그렇게 많이 본다는 좀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예상은 못했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 국보는 야쿠자 집안 출신의 이 키코라는 친구가 혈통과 출신에 좌절하지 않고 세습 위주로 이어지던 가부키 세계에서 궁극적인 예술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한국인인 감독님이 가장 일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부키, 가장 보수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가부키를 다룬 영화를 통해서 일본 내에서 박스오피스 1위 그리고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 되게 겹쳐 보이는 영화와 감독님의 삶의 궤적이 좀 겹쳐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런 평행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대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고 그런데 가부키를 좀 보시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좀 뭔가 그 아름다움이나 전통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길게 이 가부키 역사가 400년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좀 느끼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많은 예술이기 때문에 나라 사람 관계없이 뭔가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이 영화 테마가 빗줄? 혈통이냐? 혈통. 네. 재능이냐? 네. 그런데 혈통 이야기는 제 자신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생각하는데 일반 생활하면서 매일 자기 빗줄을 느끼지는 않으니까 그런 상관없이 영화로서 어떻게 하면 이 가부키가 솔직히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가부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이 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뭐 영화 바깥의 이 결과물을 봤었을 때는 혈통이냐 재능이냐라고 봤었을 때 재능의 승리인 것 같다는. 영화는 어느 쪽인가 좀 보시면 알겠고 네. 재능이 있어도 고민이 많고 혈통이 있어도 혈통이 있다는 것은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운명도 뭐라 할까 세워나야 되겠나요? 네,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아니고 양쪽 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 네, 예술을 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요시다 슈이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설이 나오기 이전부터 감독님이 가부키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악인이랑 영화가 2011년? 11년. 네, 악인을 찍은 후에 가부키에 좀 새롭게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그때 악인을 같이 작업한 소설가의 요시다 슈이치, 슈이치. 예, 요시다 상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자기로 이 가부키 온나 같다란 그 여자 역할 하는 남자 배우의 그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데 그 너무너무 어려워서 잘 지낸 못했던데 그 후에 요시다 슈이치 씨가 그 책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다시 제가 영화로 하게 되었어요. 가부키와 배우, 가부키 배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긴 하지만 감독님의 관심을 더 많이 끈 그리고 이 영화에서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실제 모델가 있었어요. 그 온나가타에 여역 노역하는 그 전쟁 전, 전쟁 후 계속 그 유명한 그 모델가 있었던데 그 사람에 대한 흥미부터 시작하고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네. 이 영화는 아주 앞에 감독님 말씀하신 그 파친코 2를 함께 했었던 튀니지 출신의 촬영 감독인 소피아 넬파니가 촬영을 했어요. 가장 따뜻한 색 블루를 촬영했었던 감독님이기도 한데 일본 문화에서 잘하지 않은 말하자면 이방인의 눈으로 이 전통적인 이야기와 전통적인 스토리를 담겠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느낌이죠. 느낌이요. 네, 그렇죠. 가부키랑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새롭게 가부키를 알게 되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눈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미리 알고 있는 사람보다 그런 새로운 느낌이 필요한. 낯설게. 네. 근데 그런 어떻게 낯설게 보는 그 시선으로 가부키를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새로운 젊은 관객들도 이 가부키란 세계로 오히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흥행하고 첫 주는 좀 어른이 많았어요. 관객들이. 네네. 40대, 50대, 60대 가부키를 좀 알고 있는 세대. 사람. 네, 그런데 2주, 3주 대원이 10대, 20대가 많아졌어요. 네. 새롭게 가부키를 알리게 되신 셈이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네요. 이미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보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굉장히 좌절하면서 극장 밖을 뛰어나가면 그 바깥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가 팍 들리고 누군가는 그 극장 안에서 박수 소리가 나는데 그 박수 소리가 같이 겹쳐지는 순간 그 다음에 정적이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운드가 가장 강렬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감독님이 이 사운드를 영화적 감정으로 이렇게 압도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또 구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한국말 어려우니까 일본말로 일본말로 이건 해주세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도 듣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その場面は雨の音を最初は拍手の音なんですね。拍手の音っていうのはものすごく観客から舞台の役者に対しての気持ちの表れというか非常に温かいエモーションなものなんですけどでもその場面は実は主人公が成功はしたけどものすごく大切なものを失う同時に一瞬で得て失うっていうものが起きる瞬間なのでそれが拍手の音と失うっていうことで雨の音と混ざっていくなんかその混沌とした様子を表現したいと思います。 네, 그 장면은 사실 처음에는 그 박수 소리, 갈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비 내리는 소리가 이제 나게 되는데 사실 그 장면에서 박수라고 하는 것은 관객들이 이제 연기자에게 보내는 어떤 감정 표현인 것이죠.
그 장면에서 주인공은 어떤 성공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소중한 것을 잃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무언가를 얻기도 하고 상실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갈채 소리와 또 이 비의 소리를 섞어서 약간 그런 혼돈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 가부키 무대를 사실은 영상화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작업 같아요. 보통 연극 무대를 영상화 했었을 때 연극만큼 재미있기란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또 그 많은 가부키 또 작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작품들을 어떻게 또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은 가부키는 그 연목이 200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영화는 5-6개 연목이 나오는데 그 가장 신경 쓴 것은 그 연목을 볼 때 이 주인공들의 인생하고 이 연목이 그 겹쳐지는 느낌. 그러니까 연목 하나 중에서 그 렌지시 두 마리의 사자라는 그 연목 그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라이언킹 같은 장면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근데 오야지 씨가 고지시をこう厳しく谷の底に落として這い上がるのをこう待つっていう演目なんですけど、それが後々にやっぱりこの、親がこう鍛えていくっていうこの歌舞伎の世界とすごく密接につながっている演目になってますし、それ以外の演目に関してもつどつどやっぱりその人生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とその演目の中の、ストーリーあるいはキャラクターの人生、キャラクターのこう展開がこう重なるように描いていますね。 네, 이 두 사자라는 이 연목 자체는요, 그 어떤 부모 사자가 그 아이 사자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그것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영화 안에서도 그 부모가 좀 아들을 단련시키려고 이런 카부키라는 굉장히 엄격한 세계에서 아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목 이외에도 다 주인공들의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면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서 그 캐릭터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련을 짓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각기 다른 가부키의 연목들이 뭔가 이 캐릭터들의 인생들하고 막 겹쳐지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가부키 무대도 사실 아름답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배우들의 얼굴에 더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거의 판미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한 배우 한 배우의 얼굴을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거의 넋을 놓고 찍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감독님, 촬영 감독님하고 우리 진짜 너무 아름답게 찍어보자라고 같이 합의를 하고 찍으신 그런 장면들이신가요? 네, 그 아름다움하고 동시에 그 무대에서 그 플레이하는 네. 그 배우의 그 안에서 느낀 느낌을 그 캐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조금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름다운 얼굴들을 영화 속에서만 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사실 감독님이 되게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배우분들 모시자라고 했는데 너무 떡하니 우리가 테이블을 준비해 놓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서프라이즈가 될까? 뭐 이러면서 이제 배우분들 계속 뒤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면 네, 자리에 앉아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시다리오입니다. こんにちは。本日はこれだけたくさんの方に、ね、お集まりいただいて非常に嬉しく思います。昨日はこの国宝の上映会などもあって Q&A とかもやら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非常に
素晴らしい質問もたくさんいただいて、韓国の皆様にこの作品が届いたなというのを肌で実感しました。今日はいろんな楽しいお話ができればいいなと思ってます。お願いします。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어제 이 국보 상영회가 있었는데요. GV를 통해서 정말 관객분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이 작품이 잘 전달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야 배우님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黒川 소야입니다. 오늘을 계속 입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3년 전 정도 돼서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모습을 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요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단련시켜서야 가능한 이 가부키 배우로서의 동작이나 춤이나 노래나 이런 걸 단기간에 해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게 고되고 외로운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키코 역할은 어떤 면에서 배우로서 극단적인 경험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その歌舞伎役者を生きるという上で、その撮影に入る1年前から稽古っていうのは、僕の場合はさせていただいていて、そんな1年半っていう期間を一つの役に役作りとして当て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今までなかった経験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だけの期間を使ってもなんかこう実際の歌舞伎役者さんの足元にも及ばないというか、稽古を重ねれば重ねるほどその歌舞伎役者の皆様の凄さというか凄まじさを実感する日々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中でもそんな状況でもやるしかないっていうある種の意地みたいなものがこの作品にとっては絶対必要だったんだろうなっていうのを終わった今は思いますね。だからもう今までの他の作品とは比べ物にならないぐらいの期間と覚悟を持って役に向き合いましたね。はい。 네, 사실 그 영화 촬영하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계속 가부키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반이라는 그 한 가지 역할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반을 이렇게 시간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부키 배우분들에게는 발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제 가부키 배우분들의 그런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신지 그런 것들을 더 실감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지금은 그때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고집을 가지고 계속 했고 그런 부분들이 촬영하면서 계속 필요했던 작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그런 작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간과 각오가 필요했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라 감독님이 살짝 원망스럽진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これは誰も助けられないので監督が憎かったりはし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憎かったです。 네, いやでも얄미웠습니다. もちろんすごく大変なことはそういう演出としていろんなこう無理難題といいますか難しいことはいろいろオーダーはされましたけど、でもなんか必ず我々役者陣なら乗り越えられるだろうっていうなんか絶対的な信頼のもとにそういうオーダーを我々にこう授けてくれている感じはすごい伝わっていて、なんかその厳しさももちろんあるんだけどそれ以上に愛情を感じる監督だったなと思います。僕は。 네, 굉장히 감독님께서 그 연출하시면서 정말 어렵고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 주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연기자가 배우가 이것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마음이 전달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지만 그 이상으로 감독님 그 안에서 저는 사랑을, 애정을 느꼈습니다. 감독님 확실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론이죠. 네. 뭐, やれるもんね. 네, やれる。多分こういう機会を待ってたんだと僕は勝手に信じてましたよ。こういう越えられない壁を越えたいっていう人だったと思って。 네, 그 요시다 배우님은 아마도 이렇게 어려운 역할을 계속 기다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배우라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린 키코를 보면서 스펀지처럼 뭐든지 흡수하는 바닥이 없는 것 같아서 무서울 정도의 재능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감독님 어떠셨어요? 이 두 배우들을 보면서 그런 비슷한 재능들을 보면서 감탄하신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そういう意味では2人とも本当に歌舞伎とか日本舞踊を当然やっ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最初に稽古練習をしだした時には結構ちょっと絶望的だ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諦めずにずっと鍛錬をし続けて最終的に撮影に至った時に、まあスポンジというかこの短い期間でよく本当の歌舞伎役者、特にね吉田君の場合は国宝と言われる人物で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黒川君も映画の序盤でね光り輝いてる渡辺謙さんがこの子は本物だって思わせる何かそういった一瞬を表現する、何かそういった2人とも歌舞伎っていうもの、なんですかね、歌舞伎っていうものか、なんかその芸を極める人間のシルエット、雰囲気っていうのをよくぞここまで到達してくれたっていうのは、本当に映画を見た人なら多分必ず納得してくれるところまで行ってくれたと思いますね。 네, 사실 이 가부키를 실제로 연습을 처음 하는 것을 봤을 땐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배우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단기간에 정말 이렇게까지 가부키 연습을 많이 해왔구나라고 감탄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심지어 그 요시다 배우님께서는 이제 국보라고 불리는 인물을 연기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단련을 계속 해 오셨고요. 특히 또 크로카 배우님께서는 영화 초반에 그 와타나베 켄 배우님께서 정말 이 뭔가 빛나는 재능을 발견하는 그 한순간을 또 배우로서 표현을 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예술을 고도로 추구하는 어떤 인물의 실루엣, 표정 같은 것들을 이 두 분께서 표현을 잘 해내셨고요. 아마 영화를 보신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다 납득을 하실 것 같습니다. そして吉田さんに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映画の中で役者って本当に意地汚い生き物っていうセリフが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セリフには同感されますか？ご自分でもそういうふうに感じたことはあるんでしょうか？意地汚い、意地汚いって言われちゃうとちょっと悲しいですけど、でもなんかやっぱりこう我々のなんだろうな、こう仕事って何かこの人を生きるためのそのある人間を演じるっていうお仕事なわけで、やっぱりこうその演じている本人にしかわからないこだわりみたいなものを追求していくお仕事な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それってなんだろうな、周りの人から見たらすごくどうでもいいことかもしれないけど、自分にとっては、自分が役を演じることにとってはものすごく大事なことで、なんかそれってものすごくエゴだなと思うし、傲慢だなっていうふうにも思うんだけど、それを仕事と言い切る我々はもしかしたら意地汚いのかもしれない。わかんないですけど。はい。 네, 그런 평을 듣는다면 조금 슬퍼질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그 배우라는 것이
일이 어떠면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인물을 그 인생을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물 본인만이 알고 있는 어떤 감정에 대한 고집 같은 것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뭐 별로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그런 일들도 그 연기자로서는 이런 것들을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혹은 또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좀 일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뭔가 치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탐욕스러운 면이 없지 않진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탐욕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 욕심과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이들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궁극의 예술로 안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는데 진짜 악마하고 거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만약에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두 배우는 정말 훌륭한 예술가가 되느냐 혹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느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악마하고도 거래할 생각이 있다 정도의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これはその意地汚いという言い方があれなんですけれども、上手くなりたい、もっと上手くなりたいという気持ちから、究極の芸術への道が開くと思う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いい言葉かもしれないですね。キャストのお二方に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自分がこの上を目指して上に行くためには悪魔との取引も可能だと思うんですか？もっと芸術の道を極めていきたい、またはいい人になりたい、そう選択肢があるとしたらその芸術の道に進むために悪魔との取引も可能だと思いますか？ 요즘 가장 욕심이 또 많을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연기에 대한. 今演技に対して一番欲がある頃じゃないでしょうか。黒川さんどうぞ。すごい難しい質問なので何とお答えしたらいい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ちろんずっと演技が上手になりたいって思ってて、自分がなんか演技ができてるのかっていう、演技をしないでそのままの気持ちでなんかやっちゃったりしてることがあまり良くないことなのかなとかいろいろ考えたりもして自分演技がまだどういうものなのかも全く分かってないんですけどなので吉沢さんとかのお話を聞いたりなんかいろんな方にお話聞いているんですけど全然分からないですね。 네, 굉장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정말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그런 고뇌가 계속 있고요. 연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잘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자 배우님 비롯해서 그 주변 분들에게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지금 흡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같은 질문을 사실은 드리기도 했었던 건데요. 그만큼 지금 욕심이 되게 많은 어떤 시기일 텐데 연기하는 데 있어서 아까 같은 질문을 여기 배우님께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요시자. じゃあ同じ質問を吉沢さんにもお願いします。演技が上手くなるかいい人でいるか。演技が上手くなるのであれば悪魔との取引も可能。でも演技も上手くなりたいしいい人でもいたいしどっちも欲しいですよね。できれば悪魔と取引せず演技が上手くなる方法を探していきます。 네, 저는 좋은 배우도 되고 싶고요. 좋은 사람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악마와 거래하지 않고 정말 훌륭한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そしたら最後になりますけれども、フォトセッションに移らせていただく前にお集まりいただいた皆さんに、一言最後の挨拶とあと映画に関してのまた最後のコメントをもう一言ずつお願いします。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서 진짜 반가웠습니다. 이 극포가 11월
8순부터 한국에서도 개봉이 되니까 그때 다시 절대로 극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うやってたくさんの方に集まっていただいて、こんな盛り上がっていただいて非常に嬉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ね、今監督が言ってたみたいに11月にこの国宝という作品が韓国でも公開されるということで、その歌舞伎っていうもの、日本の伝統芸能が根本にはありますけど、やっぱり描いているものは一人のこの人生を描くっていうすごく普遍的で誰にでも伝わるような、誰にでもこう心にグッとくるものがあるような作品になっていると思ってますので、ぜひ韓国の皆様にもこの作品を愛し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많이 환성도 보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11월에 한국에서 또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부키라는 일본의 전통 예능을 근본으로 테마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그 굉장히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남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今日は多くの方にお集まり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自身この国宝に出演させていただけたこと自体がものすごく光栄で嬉しくて幸せなんですけど、この映画を見て日本の大切な文化でもある歌舞伎について興味を持っていただけたらすごく幸せですし、11月公開なのでぜひ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이번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행복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또 일본의 중요한 그런 예술 문화입니다. 가부키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 11월에 개봉을 한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운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슨 센터로 오네가이시마스. 저 가운데에 그 프레스 분들이 있는 자리도 있으니까 조금 멀리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ちょっと真ん中ぐらいに今カメラたくさんの方来ていただいているので、ちょっと遠くを見ていただければ映りがいいかと思います。 네, 저 멀리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 멀리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はい、奥の方も、아, 진짜 여러분들 최고예요, 진짜. 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이쪽으로 포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시간도 감사합니다. 남은